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의상을 함께 코디네이션하여 룩북 스타일의 연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레이어 설정부터 포즈, 액세서리 적용, 그리고 AI 스튜디오를 활용한 고퀄리티 이미지 합성까지 단계별로 배워볼게요. 먼저 여러 겹의 의상을 아바타 주위로 드레이핑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슬라이드를 통해 간략히 레이어 기능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어 기능은 여러 의상이 겹쳐 입혀졌을 때 시뮬레이션 중 발생할 수 있는 패턴 간 충돌을 방지하고 겉옷과 속옷이 자연스럽게 정렬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예제 파일을 활용해 실제로 레이어 값을 조정해 보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에 사용할 파일을 불러올게요. 키보드의 알파벳 Y키를 눌러 클로 라이브러리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클로젯 라이브러리 탭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클로젯 라이브러리에서 클로스 그룹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게요. 그리고 브라우즈 탭에서 클로 에센셜 워크플로우, 컴퍼니 라이브러리, 29번 스타일링 워크룸 내에 29, 01 레이어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그럼 바로 3D 윈도우와 2D 패턴 윈도우에 예제 파일이 나타납니다. 키보드에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 창을 닫아줄게요. 이제 이 파일을 활용해서 레이어 기능을 직접 적용해 보며 배워볼게요. 먼저 3D 윈도우에 보이는 여러 개의 패턴 중 진한 색상의 패턴이 가장 위쪽에, 흰색 패턴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여 배치해 볼게요. 우선 현재 가려져 있는 세 번째 패턴을 좀 더 옅은 회색인 네 번째 패턴보다 위로 배치해 볼게요. 패턴을 선택하기 위해 2D 툴바에서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 2D 패턴 윈도우에서 세 번째 패턴을 선택해 줄게요. 그럼 우측에 프로퍼티 에디터가 나타나고 스크롤을 내려 볼게요.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즈 하위에 레이어 메뉴가 있는데요. 처음 설정되어 있는 기본 레이어 값은 0으로 아직 레이어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레이어 값은 패턴을 배치하고자 하는 순서가 거칠수록 레이어 값을 더 높게 입력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선택한 패턴을 기존보다 더 안쪽에 배치하고 싶다면 더 작은 수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희는 패턴의 노말 방향 기준으로 더 바깥쪽에 배치하고 싶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값을 1로 변경해 볼게요. 그럼 레이어 설정이 완료되면 형광 녹색으로 표시되며 원하는 순서의 의상이 잘 배치되었다면 시뮬레이션 안정성을 위해 레이어 값을 0으로 바꿔야 합니다. 라는 안내창이 나타나는데요. OK 버튼을 눌러 닫아줄게요. 이렇게 설정하면 앞서 안내창에 나왔던 안내 문구와 같이 선택한 패턴은 형광 녹색으로 표시되는데요. 그럼 이제 레이어가 잘 적용되었는지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볼게요. 그럼 보이는 것처럼 이제 설정한 패턴이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자연스럽게 드레이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레이프가 완료되었다면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해 줄게요. 이렇게 패턴 배치가 완료되었으면 다시 패턴을 클릭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레이어 값을 0으로 바꿔 비활성화해 주세요. 이번에는 좌측에 위치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패턴에 한 번에 레이어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가장 앞에 위치할 수 있게 레이어 값을 2로 설정해 줄게요. 나타나는 안내창은 Don't Show Again 아이콘을 눌러 닫아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첫 번째 패턴 다음에 위치하고 가운데 세 번째 패턴보다는 한 단계 앞에 위치할 수 있도록 1로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설정한 두 패턴이 모두 형광 녹색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 해줄게요. 드레이핑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 해줄게요. 그 다음 두 패턴을 Shift 키를 누른 채로 다중 선택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레이어 값을 다시 0으로 변경해 레이어를 비활성화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한 값이 가장 큰 첫 번째 패턴이 가장 앞쪽으로, 그 다음 패턴이 그 다음 순서에 의도한 대로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어 기능은 아바타가 없는 경우에는 패턴의 노멀 방향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바깥쪽으로 드레이프 될수록 더 큰 수치, 안쪽일수록 더 작은 수치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세 가지 의상 파일에 레이어 기능을 사용해서 보이는 왼쪽 예시 이미지처럼 아바타 주위의 순서대로 배치해 볼게요. 먼저 상단 메인 메뉴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해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 우선 의상을 배치할 아바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키보드의 알파벳 Y키를 눌러 클로 라이브러리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클로 탭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좌측 아바타 탭을 클릭해 줄게요. 피메일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려 미아 아바타를 더블 클릭하여 불러와 줄게요. 이제 의상을 하나씩 불러와 착장해 볼게요. 다시 클로셋 탭을 선택해 줍니다. 브라우즈 탭에서 클로 에센셜 워크플로우, 컴퍼니 라이브러리 29번, 스타일링 워크룸에서 2902 스타일링 티셔츠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올게요. 오픈 프로젝트 윈도우에서는 로드 타입을 add로 하고 하단의 OK 버튼을 눌러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 현재 아바타의 사이즈와 포즈를 유지한 채로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 윈도우를 닫아줄게요. 3D 윈도우의 아바타 위치에 맞춰 티셔츠 의상이 추가되었는데요. 불러온 아바타에 맞춰 드레이핑 해주기 위해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해 줄게요. 의상이 아바타 주위로 잘 드레이핑 되었는데요. 더 이상 의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스페이스 바를 다시 눌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티셔츠를 착장한 상태에서 팬츠를 추가로 착장해 볼 건데요. 팬츠 의상이 티셔츠보다 바깥쪽으로 위치하게, 즉 티셔츠를 안으로 넣어 입도록 연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팬츠 의상을 추가해 줄게요. 다시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 윈도우를 열어줄게요. 그럼 마지막에 티셔츠 파일을 불러온 워크룸 경로가 유지되어 있을 텐데요. 동일한 29번 스타일링 워크룸 내에 03 스타일링 팬츠 파일 위에서 우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우클릭 메뉴 중 Add to Workspace 메뉴를 클릭해 팬츠 파일을 추가해 줄게요. 이때 Add 프로젝트 윈도우가 뜨는데요. 로드 타입이 Add, 불러올 오브젝트의 가먼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후 OK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아바타의 포즈와 사이즈는 기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불러올게요. 그리고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 창을 닫아줍니다. 3D 윈도우를 보면 티셔츠가 바지와 겹쳐 파고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2D 툴바에서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바지 패턴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면 재봉으로 연결된 바지 패턴들이 모두 선택되는데요. 이렇게 바지 패턴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스크롤을 내려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 하위에 레이어 값을 1로 변경해 줄게요. 그러면 선택된 바지 패턴이 모두 형광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줄게요. 그럼 티셔츠가 바지 안으로 들어가고 레이어 설정한 바지가 겉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레이핑이 완료되었다면 스페이스 바를 다시 눌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해 줄게요. 배치가 완료되면 다시 바지 패턴을 더블 클릭해 전체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바지 패턴의 레이어 값을 0으로 변경하여 레이어를 비활성화해 줍니다. 다음은 자켓을 티셔츠 위에 입혀보며 부피가 큰 이너에 자켓을 자연스럽게 입히는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를 열고 공사 자켓 파일 썸네일 위에서 우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우클릭 메뉴 중 Add to Workspace 메뉴를 클릭해 자켓 파일을 추가해 줄게요. 이때 Add 프로젝트 윈도우가 뜨는데요. 로드 타입이 Add, 불러올 오브젝트에 가먼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후 OK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아바타의 포즈와 사이즈는 기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불러올게요. 그리고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 창을 닫아줍니다. 3D 윈도우를 보면 자켓이 티셔츠와 팬츠 위에 바로 겹쳐져 불러와졌을 텐데요. 자켓을 바로 레이어로 적용하기 전에 이너 티셔츠에 임의의 수축률을 적용해 부피를 줄여두면 여러 겹의 의상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여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 방법으로 의상을 착장한 후 마지막에 수축률을 다시 해제해 볼게요. 먼저 자켓 의상이 시뮬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Deactivate를 설정해 줄게요. 자켓 패턴을 더블 클릭해 전체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켓 패턴이 선택된 상태에서 3D 윈도우에서 선택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줄게요. 나타나는 우클릭 메뉴 중 Deactivate Pattern and Sewing을 선택해 패턴을 비활성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켓 패턴 위에서 다시 한번 우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Hide 3D 패턴을 선택해 자켓을 잠시 3D 윈도우에서 안 보이게 숨겨줄게요. 이제 이너 티셔츠가 시뮬레이션 시에 자켓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축률을 조정해 줄게요. 먼저 수축률을 적용할 티셔츠 패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 선택해 줄게요. 나타나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스크롤을 내려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 하위 슈링키지 웨프트 값을 90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티셔츠가 이전보다 아바타에 좀 더 핏하게 드레이프 됩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 다시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해 줄게요. 자켓을 시뮬레이션 하기에 앞서 자켓의 시뮬레이션이 다른 의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티셔츠와 팬츠를 잠시 얼려둘게요. 2D 패턴 윈도우에서 드래그하여 티셔츠 패턴과 바지 패턴을 모두 선택해 줄게요. 그런 다음 3D 윈도우에서 선택된 의상 위에서 우클릭하고 우클릭 메뉴 중 프리즈를 선택해 두 의상을 잠시 얼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숨겨둔 자켓을 불러와 착장해 보겠습니다. 2D 패턴 윈도우에서 자켓 패턴을 더블 클릭해 전체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선택된 자켓 패턴 위에서 우클릭하고 Show 3D 패턴 메뉴를 클릭해 3D 윈도우에 다시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자켓이 선택된 상태에서 3D 윈도우에서 우클릭해 줄게요. 우클릭 메뉴 중 Activate 메뉴를 클릭하여 다시 의상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태로 활성화해 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스크롤을 내려 레이어 값을 1로 설정합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켓이 가장 바깥쪽에 잘 배치되어 착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자켓이 약간 파고들면 우선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해 줄게요. 그리고 자켓을 더블 클릭하고 우클릭 메뉴 중 스트렝슨 메뉴를 클릭하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의상을 핀칭하면서 정돈해 줄게요. 만약 이런 작은 어깨 부속도 파고든다면 다시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하고 패턴을 약간 멀리 배치하여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뮬레이션 해줄게요. 스트렝슨 메뉴는 의상이 잘 정돈되었다면 다시 언스트렝슨 메뉴를 눌러 비활성화해 줄게요. 단추도 파고든다면 잠시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단추 위에서 우클릭하여 리셋 3D 포지션을 클릭해 단추 위치를 조정 후 다시 시뮬레이션 해주세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다면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자켓 패턴을 더블 클릭해 전체 선택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자켓 패턴의 레이어 값을 0으로 변경하여 레이어를 비활성화 해줍니다. 이제 자켓을 안정적으로 착장하기 위해 조절했던 이너 티셔츠의 수축률을 원상태로 변경해 볼게요. 2D 패턴 윈도우에서 바지와 티셔츠를 드래그해 모두 선택 후 3D 윈도우에서 패턴 위에서 우클릭하여 언프리즈를 눌러 다시 활성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티셔츠 패턴의 수축률을 원상태인 100%로 변경해 줄 건데요. 의상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셔츠의 수축률은 한 번에 100으로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5씩 올려줄게요. 티셔츠를 더블 클릭한 후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슈링키지 웨프트 값을 95로 설정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큰 충돌이 없다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중지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슈링키지 웨프트 값을 100으로 설정해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티셔츠가 자켓 안에 자연스럽게 잘 착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 해줄게요. 이렇게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 의상 단위로 원하는 순서에 맞게 의상을 착장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셋 서브레이어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셋 서브레이어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패턴을 다른 패턴의 상위 또는 하위 레이어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안감이나 포켓, 안단과 같은 구성 요소가 다른 패턴보다 겉이나 안에 위치해야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상 파일에 직접 적용해가며 살펴볼게요. 현재 자켓을 살펴보면 어깨 부속 패턴과 주머니 패턴이 의도한 배치와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어깨 부속 패턴은 자켓 안쪽에, 주머니는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2D 패턴 툴바에서 패턴 2개가 겹쳐진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셋 서브레이어 툴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2D 패턴 윈도우에 있는 모든 패턴이 외곽선만 보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서브레이어를 설정해 볼게요. 서브레이어는 겉으로 나와야 할 패턴을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 안쪽에 위치할 패턴을 클릭하면 설정되는데요. 주머니 패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형광 녹색으로 외곽선이 바뀌고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패턴에서 빨간색 화살표 선이 연결되어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데요. 이때 안쪽에 위치할 패턴을 클릭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앞판 패턴을 클릭해 볼게요. 이때 패턴 2개가 화살표로 연결되며 처음 클릭한 패턴이 두 번째 선택한 패턴보다 겉으로 배치된다는 의미의 플러스 표시가 함께 나타납니다. 3D 윈도우를 보면 포켓 패턴은 앞판 패턴과 사이드 패턴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주머니 패턴의 서브 레이어 설정을 앞판 패턴과 사이드 패턴에 모두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포켓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 차례로 아래쪽에 위치할 사이드 패턴을 클릭해 서브 레이어를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볼게요. 그럼 주머니가 앞판과 사이드 패턴보다 바깥쪽에 배치되어 자연스럽게 착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다시 눌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해 줄게요. 만약 화살표의 가운데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면 마이너스 표시로 바뀌는데요. 이는 반대로 처음 클릭한 패턴이 두 번째 클릭한 패턴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할 때 사용됩니다. 두 연결선을 모두 마이너스로 바꾸고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그럼 보이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배치될 레이어의 순서가 변경되어 주머니 패턴이 안쪽으로 재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원래 배치하려던 대로 두 연결선 가운데 아이콘을 클릭하여 플러스 아이콘으로 바꾸고 시뮬레이션 해줄게요. 주머니 패턴이 올바르게 배치되었다면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해 줍니다. 이번에는 어깨 부속 패턴에 서브 레이어를 설정해 볼게요. 어깨 부속 패턴은 소매 패턴 안쪽에 위치해야 하는데요. 먼저 서브 레이어 툴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소매 패턴도 확인해 보면 큰 소매와 작은 소매로 나뉘어져 있어 그 사이에 재봉되어 있는 어깨 부속 패턴은 두 소매에 모두 서브 레이어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2D 패턴 윈도우 기준으로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패턴부터 서브 레이어를 설정해 볼게요. 먼저 큰 소매를 클릭하고 어깨 부속 패턴을 차례로 클릭해 서브 레이어를 설정해 줄게요. 동일하게 작은 소매 패턴도 먼저 선택한 뒤 어깨 부속 패턴을 차례로 클릭해 서브 레이어를 설정해 주세요. 서브 레이어는 패턴이 동시 수정 복제되었더라도 별도로 적용이 필요한데요. 2D 패턴 윈도우 기준 좌측에 배치된 소매 패턴에도 마저 설정해 줄게요. 큰 소매를 클릭하고 어깨 부속 패턴을 차례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작은 소매 패턴을 클릭하고 어깨 부속 패턴도 마저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어깨, 부속 패턴 모두 소매 안쪽으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을 확인했다면 스페이스 바를 다시 눌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해 줄게요. 만약 설정한 서브 레이어를 해제하고 싶다면 해당 화살표 선을 클릭해 하이라이트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일이 선택해 삭제해도 되지만 모두 삭제하고 싶다면 키보드의 컨트롤 A키를 한 번에 눌러 서브 레이어 선을 전체 선택 후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 일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한 서브 레이어 선을 삭제한다고 해서 설정한 배치 순서가 변경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아직 불안정하거나 이후 애니메이션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설정을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의상 착장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룩북에 어울리는 포즈를 적용하고 아바타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더해 스타일링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룩북에 어울리는 포즈를 적용해 볼게요. 아바타 포즈는 라이브러리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기본 포즈 에셋 외에도 다양한 포즈 파일들이 커넥트 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데요. 먼저 키보드에서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 윈도우를 열어주세요. 클로 탭을 클릭하고 아바타, 피메일, 포즈를 클릭합니다. 그럼 에셋 탭의 클로에서 제공하는 기본 포즈 에셋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커넥트 에셋 탭을 클릭해 더 다양한 포즈 에셋을 살펴볼게요. 그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양한 포즈 파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포즈를 검색해 볼게요.
라이브러리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 스탠딩 11을 검색하면 커넥트 오피셜에서 제공하는 비스듬히 서 있는 포즈가 나타납니다. 해당 포즈를 더블 클릭해 다운로드하고 적용해 주세요. 나타나는 오픈 포즈 윈도우에서 아바타의 사이즈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포즈만 변경한 뒤 풀바디 옵션을 선택해 신발의 위치도 지면에 맞춰 유지한 상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포즈를 적용하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며 아바타가 선택한 포즈 파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즈가 바뀌면 시뮬레이션은 자동으로 멈추는데요.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 윈도우를 닫아줄게요. 그리고 만약 포즈 변경 과정에서 의상이 충돌되어 제대로 드레이프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해 의상의 매무새를 정리해 줍니다. 완료되었다면 시뮬레이션을 꼭 비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하이레스 가먼트 툴을 사용해 의상의 완성도를 높여보겠습니다. 3D 윈도우에서 하이레스 가먼트 툴을 클릭하고 파티클 디스턴스는 5, 콜리전은 1, 아바타 스킨 오프셋은 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항목이 맞게 설정되었다면 OK 버튼을 눌러 적용해 주세요. 그럼 시뮬레이션 툴이 자동으로 피팅 시뮬레이션으로 변경되는데요. 스페이스 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설정한 옵션 값에 따라 의상이 더욱 세밀하게 드레이핑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상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드레이핑이 완료되었다면 스페이스 바를 다시 눌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해 줄게요. 그리고 지금 3D 윈도우 토글 메뉴에 인터널 라인, 베이스 라인, 본드 등의 보기 옵션이 켜져 있는데요. 이 보기 메뉴를 모두 비활성화하고 좀 더 3D 윈도우에서 의상을 깔끔한 상태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가먼트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인터널 라인과 베이스 라인 보기를 모두 비활성화해 줄게요. 이어서 밑에 트림 디스플레이에서 본드, 스카이빙 보기도 꺼줄게요. 마지막으로 원단의 두께감을 확인하기 위해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을 띡 텍스처드 서페이스로 변경해 볼게요. 추후 렌더 시의 가먼트 렌더링 스타일이 띡 텍스처드 서페이스로 설정되어 있어야 원단의 두께감이 반영되어 렌더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아바타 액세서리를 적용해 볼게요. 이제 좀 더 완성도 있는 룩북 이미지를 위해 아바타 액세서리를 적용해 스타일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키보드에 Y키를 눌러 클로 라이브러리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바타, 피메일, 액세서리 항목을 클릭 후 에셋 탭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피메일 아바타에 호환되는 헤어와 신발 에셋들이 제공됩니다. 여기서 커넥트 에셋 탭을 클릭하면 기본 에셋 외에도 커넥트에서 제공되거나 혹은 유저가 업로드하는 다양한 아바타 액세서리를 추가로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발을 변경해 볼게요. 커넥트 에셋 탭에서 펌프를 검색하면 클래식 펌프 파일이 나타납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적용해 줄게요. 3D 윈도우에서 확인해 보면 신발이 바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 윈도우를 닫아줄게요. 만약 신발에 의상이 걸려 충돌이 발생했다면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충돌이 발생한 의상을 핀칭하여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 시뮬레이션을 비활성화해 줄게요. 다음은 헤어스타일을 단발머리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를 켜줄게요. 방금 전 신발을 검색했던 경로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나타나는데요. 동일한 탭에서 검색창에 밥을 검색하면 단발머리 헤어 파일이 표시되는데요. 저는 밥1 파일을 더블 클릭해 바로 적용해 줄게요.
그럼 3D 윈도우에서 바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헤어는 의상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 바로 다음 액세서리 적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귀걸이를 추가해 볼게요. 동일한 경로에서 검색창에 이어링 공사를 검색해 볼게요. 그런데 보이는 화면처럼 아무런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커넥트 에셋의 경우 커넥트 에셋 탭 하단에 에셋 파일의 범위에 해당되는 파일만 검색되기 때문에 간혹 찾고자 하는 에셋 파일의 범위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검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상단 경로에서 상위 항목인 피메일까지만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어링 공사를 검색하면 적용하려고 했던 이어링 에셋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아바타에 적용해 주세요. 그럼 헤어 파일과 동일하게 별도의 시뮬레이션 없이 바로 아바타 귀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를 닫아줄게요. 이렇게 아바타 스타일링을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의상과 스타일에 어울리는 각도로 뷰를 설정하고 이미지를 렌더하여 렌더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AI 스튜디오 기능을 활용해 룩북 이미지를 제작해 볼게요. 보이는 슬라이드와 같이 AI 스튜디오는 렌더한 이미지에 사실적인 얼굴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를 합성하여 보다 실사에 가까운 룩북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앞서 제작한 의상 예제를 통해 AI 스튜디오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먼저 AI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AI 스튜디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단의 메인 메뉴에서 렌더, AI 스튜디오 클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AI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바타 변환에 사용될 사실적인 페이스 이미지, 아바타와 의상이 함께 렌더된 타겟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창을 닫아줄게요. 다음으로는 메인 메뉴에서 렌더를 클릭해 렌더 창을 열어줄게요. 이렇게 만약 렌더 창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면 렌더 창 툴바에서 마법봉 모양의 AI 스튜디오 툴을 눌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겟 이미지로 사용할 렌더 이미지의 권장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렌더 이미지의 해상도는 가로 2160 픽셀 이상, 4320 픽셀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보다 큰 경우 자동으로 리사이징 되며 이보다 작을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미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되도록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경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조명은 과한 그림자나 반사가 없는 일정한 밝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클로의 아바타처럼 얼굴, 헤어, 의상 등 객체 간 경계가 명확한 이미지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타겟 이미지의 퀄리티가 최종 결과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렌더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타겟 이미지로 사용할 이미지를 렌더해 볼게요. AI 스튜디오 창을 닫고 렌더 창에서 이미지 비디오 프로퍼티스를 클릭하여 렌더할 타겟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해 볼게요. 먼저 권장 사이즈에 맞춰 A3 사이즈로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 백그라운드 아래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렌더하기 위해 트랜스퍼런시 옵션을 체크하여 활성화해 줍니다. 이제 이미지를 렌더할 조명을 설정해 줄게요. 조명 모양 아이콘인 라이트 프로퍼티를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프리셋으로 제공하는 조명 중에 하이 콘트래스트로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아래 그라운드 섀도우 옵션을 아이콘을 눌러 활성화합니다. 파이널 렌더를 실행하기 전 인터랙티브 렌더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3D 윈도우와 번갈아 확인하며 렌더할 뷰를 지정해 줄게요.
이때 추후에 렌더한 이미지로 AI 스튜디오에서 아바타 얼굴을 합성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바타 얼굴이 정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스탑 렌더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 파이널 렌더 아이콘을 클릭해 렌더를 시작해 주세요. 참고로 렌더 시간은 PC 사양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렌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클로젯 워크룸에 미리 렌더해둔 타겟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해당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다만 바로 렌더한 이미지로 활용한 타겟 이미지가 아닌 미리 준비한 타겟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얼굴 인식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렌더가 완료되었다면 렌더 창에서 바로 마법봉 아이콘을 눌러 AI 스튜디오를 켜줄게요. 그럼 방금 전 렌더한 이미지가 타겟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AI 스튜디오에서는 아바타의 얼굴과 배경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어요. 사용할 얼굴 이미지는 키워드를 입력해 생성하거나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 스튜디오는 상단을 확인해 보면 페이스 탭과 백그라운드 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페이스 탭으로 선택해 줄게요. 먼저 프롬프트 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에서는 성별, 연령대, 인종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사용한 아바타에 맞춰 성별은 피메일, 연령대는 30대, 인종은 코케이시안을 선택해 볼게요. 특히 타겟 이미지의 피부 톤과 비슷한 페이스 이미지를 생성하면 더욱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창에 원하는 얼굴 특징을 키워드 형식으로 입력해 줍니다. 저는 띤 립, 슬림 친을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제네레이트 버튼을 눌러 페이스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그럼 입력한 프롬프트에 맞는 페이스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제네레이트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럼 방금 전과 다른 페이스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AI 스튜디오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매번 다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만약 이전 결과와 비슷한 분위기를 유지한 채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면 먼저 핀 아이콘을 눌러 기존에 입력한 프롬프트를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블루 아이를 입력 후 제네레이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전의 페이스 이미지 분위기는 유지한 채로 새롭게 입력한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만 추가로 반영되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또한 키워드 입력이 어렵거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주사위 아이콘을 눌러 무작위로 제한되는 프롬프트를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들은 우측 히스토리 탭을 펼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당시의 옵션과 프롬프트까지 함께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여 이미지 파일로 페이스 이미지를 저장하여 추후 활용할 수 있어요. 단, 히스토리는 클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초기화되니 필요한 이미지는 꼭 저장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미지 탭에서 미리 준비한 얼굴 이미지를 업로드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클로젯 워크룸에 생성한 이미지를 업로드해 두었는데요. 먼저 해당 이미지를 클로젯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로 사용하고 계신 로컬 PC 경로에 저장해 줘야 합니다. Y키를 눌러 라이브러리를 열어줄게요. 그리고 클로젯 탭을 클릭하고 29 스타일링 워크룸에서 AI 페이스 이미지 위에서 우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오픈 위드 클로젯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가 업로드된 클로젯 워크룸 페이지가 팝업됩니다. 여기서 좌측 버전 탭에서 마우스 오버하여
다운로드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클로젯 탭을 닫아줄게요. 다시 클로로 돌아와 라이브러리 탭도 닫아줄게요. 이제 이미지 탭을 클릭해 볼게요. 먼저 상단에서 이미지 탭을 클릭한 뒤 아바타와 동일한 피메일로 성별을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업로드 전 먼저 권장사항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되는 이미지는 얼굴이 정면으로 클로즈업 되어 있어야 하고 머리카락이나 그림자 등으로 얼굴이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조명 아래에서 선명하고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이미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이미지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방금 전 클로셋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업로드해 볼게요. 업로드 아이콘을 누르고 방금 전 이미지를 다운받은 경로를 찾아 페이스 이미지를 선택해 업로드해 줄게요.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다면 하단의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타겟 이미지에 합성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그럼 오른쪽의 창이 확장되며 아웃풋 이미지에서 합성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업로드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아바타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되었다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어요. 혹은 제네레이트를 다시 눌러 다시 합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과 이미지의 손, 헤어스타일이 어색해 보일 경우 우측 상단의 각 리파인 아이콘을 클릭해 해당 부위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헤어 리파인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헤어가 합성한 결과물에 맞게 좀 더 사실적으로 리파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손 모양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지만 만약 손도 왜곡되어 리파인이 필요하다면 핸드 리파인 아이콘을 눌러 좀 더 사실적으로 리파인 할 수 있습니다. 가먼트 디테일 아이콘의 경우 클릭해 보면 실제 의상 주름과 같이 표현되는데요. 다만 의상 디테일의 경우 실제 의상과 같이 보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에 참고해 주세요. 이제 AI 아바타 스튜디오에서 얼굴 이미지 합성이 완료되었으니 이번에는 합성된 아웃풋 이미지를 활용하여 룩북에 어울리는 배경 이미지를 함께 연출해 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 합성도 동일한 AI 스튜디오 윈도우에서 탭으로 변환하여 사용이 가능한데요. 타겟 이미지 상단에 페이스로 선택되어 있는 탭을 백그라운드로 선택해 줄게요. 그럼 방금 전 얼굴을 합성한 아웃풋 이미지가 타겟 이미지 자리에 자동으로 옮겨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합성하기 전 백그라운드 탭의 레이아웃을 살펴볼게요. 페이스 탭과 동일하게 좌측에 프롬프트 탭과 이미지 탭이 나타납니다. 백그라운드 탭에서도 작동 방식은 페이스 탭과 동일한데요.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하여 배경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창에 원하는 배경의 특징을 키워드로 입력해 줍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문장 형태보다는 키워드 단위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각 키워드는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롬프트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제네레이트 버튼을 눌러 배경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그럼 키워드에 맞는 배경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만약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우측 하단의 첫 번째 키워드 서제스천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장소와 테마에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이 키워드를 활용해 보기 위해 앞서 입력해 본 프롬프트를 지워줄게요. 다시 키워드 서제스천 아이콘을 클릭해 줄게요. 추천 키워드를 목록에서 선택하면 해당 키워드가 자동으로 프롬프트 입력창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시티 스트릿과 인더스트리얼을 선택하면 두 키워드가 하단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입력한 키워드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시 입력하고 싶다면 텍스트 창 옆에 있는 X 버튼을 눌러 삭제할 수 있는데요. 혹은 키워드 서제스천 아이콘을 다시 누르고 선택된 키워드 아이콘을 다시 눌러 선택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프롬프트 창 우측 상단에 클리어 프롬프트를 눌러 입력된 키워드 및 모든 프롬프트를 일괄적으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저희는 키워드 서제스천 목록에서 키워드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제 컨셉 스튜디오 미니멀 키워드를 선택하고 하단의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배경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아래 그럼 선택한 키워드에 맞는 배경 이미지가 생성되는데요.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셨더라도 저랑 생성되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는데요. 현재 생성된 배경 이미지가 다들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아 우측 타겟 이미지에 합성해 볼게요. 아래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럼 우측 아웃풋 이미지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페이스 탭에서부터 제네레이트 하지 않고 바로 백그라운드 탭에서 배경 이미지를 합성할 경우 타겟 이미지 상단의 업로드 아이콘을 눌러 미리 렌더해둔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배경 이미지만 합성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이는 화면과 같이 생성된 배경 이미지에 맞춰 타겟 이미지에 자연스럽게 합성되었나요? 이때 최종 결과물의 이미지 사이즈는 타겟 이미지 렌더 시 설정한 이미지 사이즈 중 높은 픽셀 값을 기준으로 정사각형 사이즈로 저장되니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합성된 결과물이 마음에 든다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볼게요. 창 하단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세이브 파일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파일 형식을 PNG 혹은 JPG로 선택하여 저장이 가능합니다.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파일이 저장될 PC의 경로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AI 스튜디오 기능까지 활용해 착장한 의상의 사실적인 얼굴과 배경 이미지를 합성해 룩북 이미지를 연출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작한 파일과 방금 전 저장한 룩북 이미지를 클로셋에 업로드해 볼게요. 제작한 프로젝트 파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클로에서 바로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저장한 이미지는 로컬 PC에 저장했기 때문에 클로셋 웹페이지에서 업로드해야 하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파일부터 업로드해 볼게요. 메인 메뉴에 클로셋, 프로젝트 업로드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의 파일을 업로드 및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의 프로젝트 파일이 잘 업로드 되었나요? 그럼 이제 방금 전 AI 스튜디오에서 제네레이트 후 로컬 PC에 저장한 이미지 파일을 본인 이름의 워크룸에 업로드 해 볼게요. 상단의 워크룸 경로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을 클릭해서 해당 워크룸 경로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상단의 New, 업로드 파일을 클릭하면 경로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방금 전 이미지를 저장한 경로를 찾아 이미지를 업로드해 줄게요. 이렇게 지금까지 클로에서 의상을 코디네이션하고 포즈와 액세서리로 스타일링한 뒤 AI 아바타 스튜디오를 활용해 고퀄리티 룩북 이미지를 만드는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튜토리얼을 참고해 나만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연출하고 더욱 완성도 높은 룩북 이미지를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